김경자 시의원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자녀들하고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야.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 좀 할 줄 아시고 SNS만 하시면 자녀들하고 무료 공유하는 데 많아요. 네. 정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돈 안 들이고도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책하고 가까이 하나, 책을 읽는 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이것도 중독이라 그럴까? 신문 중독. 좋은 중독일까요? 저는 신문을 안 보면 사실은 조금 그날 뭔가 잊어버린 거. 그래서 꼭 아침에 조간인데 신문을 2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바쁠 때는 못 봐요. 근데 밤에 돌아와서 봐. 저는 시사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새 신문은 사실 시사성은 뉴스 보면 다 돼. 거기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히게 분야별로 참 많이 나와요. 특히 경제, 문화 또는 관광.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골고루게 찾아냈는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논설도 있고 또는 컬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죠. 신문을 통해서 저는 사실 실력을 쌓는다가도 간이 아니야. 엄마가 집안에서 그래도 신문이라도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저는 책까지 바라지도 않겠어. 신문 한쪽이라도 좀 이렇게 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 하는 말씀.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자녀는 그 윗사람, 주변 사람을 보면서 배워요. 모방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질 않아. 여러분들 아마 혹시 정글북이라는 책 읽은 적이 있으실 거야. 아이들, 요즘 아이들도 아마 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늑대 소년, 그 아이가 인도에서 일종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선교사가 아이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누가 데려갔냐면 늑대가 데려가서 늑대가 지젖을 먹여가지고 그 애를 키웠어. 그러다가 한 10몇 년이 흐른 때 탐험가가 늑대 속에 이상하게 사진을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또 가서 찾아보고서 많은 경우로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생포했죠. 그래서 데려다녔더니 결국 죽었는데 그걸 보면 아이는 모방으로 키우는 거야. 그죠? 늑대 속에 사니까 늑대만 보고 자니까 늑대 좀 우 그러고 생고기 먹고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 속에 사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신문을 보고 책을 보니까 애도 엄마 따라서 신문도 모르지만 보고 그러다 자라보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독서 습관, 책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독서 그러죠.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습관은 결국 엄마가 먼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를 외우는 엄마. 글쎄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조용히 가만히 머릿속을 해봐요. 그래도 내가 외우는 게 뭐가 있을까? 정생각 안 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가사도 사실은 동요, 그것도 사실은 시예요. 네.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자전거 그것도 도예요. 따르릉 따르릉도. 근데 김소월 씨는 아마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한 편 정도는 알 것 같아. 특히 이제 봄은 지나가고 지금 한창 여름이지만 진달래꽃. 첫 줄이 나부여기가 역겨워 가실 때 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시를 외우는 엄마하고 외우지 않는 엄마 그 아이 어떻게 다를까? 아이도 함께 아이와 시를 외우라는 거죠.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금도 선생님으로서 뭘 가장 그래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또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
정도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읽게 했다는 거.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제가 이제 시집을 골라가지고 학년에 맞게 골라요. 1학년이면 1학년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걸 골라. 그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우리 학교가 보통 한 학기가 20주예요. 그러면 2학기까지 하면 40주야. 지금은 아마 토일 됐어도 그 약간 시간 조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40주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그래서 똑같이 제가 다 저는 컴퓨터로 안 하고 제 손으로 써가지고 복사를 해서 논하죠. 똑같이. 왜냐하면 똑같은 걸 똑같이 외우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림을 이제 사파를 그려주고 색칠을 하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빈 공간으로 놓고 네가 그 시를 읽고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바다라는 제목이 첫 번째야. 바다. 바다는 유치원 아이. 잠시라도 입 다물지 못한다. 자꾸만 질문하고 그게 동시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동시를 쭉 이제 외우다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 왜 바다가 유치원 아이냐? 사람도 아닌데 하고 슬쩍 던졌더니 우리 반 아이 어떤 애가 손을 탁 들더니 선생님 유치원에 저도 유치원 다녀봤지만요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요 선생님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도요 질문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바다가 유치원 아이가 된 거죠. 그러더라고.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나보다 더 진짜 그 아이는 이 다음에 뭐가 좀 될 건데 기억이 좀 안 나네. 누구였는지. 이거 정말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러면 질문하고는 뭘까? 바다가 입이 있니? 말을 하니? 그랬더니 또 하나가 손을 탁 들든지 선생님 파도가 치면요 철썩철썩 하잖아요. 그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1학년한테 진짜 배웠어. 옛날 말씀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해서 이제 학부형들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자랑했어. 어머 그랬어요. 엄마들도 놀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죠. 앞으로 시를 읽는 아이는 절대로 표현력이 부족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심이 생기잖아요. 시를 읽다 보면 이제 더 문학 쪽에 그 작품도 좋아하는 작품도 읽게 되고 근데 엄마랑 같이 시도 읽고 엄마가 시를 읽으면서 아이하고도 같이 동시도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여기서는 왜 이 꽃을 안진뱅이 꽃 왜 키가 작은 또 그런 동시가 하나 있어. 채송화가 좀 작잖아요. 네. 아주 작고 해바라기는 아주 크잖아요. 그 해바라기는 뒤에 있고 왜 나는 맨날 뒤에 있냐 이거야. 나도 좀 앞에 앉혀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채송화가 나는 작으니까 네가 키가 큰 애가 앞에 오면 햇빛을 못 받잖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바라기 생각할 때 그렇거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해가 풀리는 동화 같은 게 있어. 그걸 또 동시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또 동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가 뭡니까? 짧은 글이잖아. 네. 그러면 긴 글을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시를 읽는 엄마 또 우리 아이에게 시집을 사줘서 같이 시를 외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이제 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를 느낌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시에서 옆에 그림을 해가서 시화전 하는데 그 엄마랑 같이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답에 매달려 있어. 그냥 정답. 그냥 4선지, 그냥 5선지, 그냥 5개 중에 뽑아서. 요새 또 5개를 해야 하는데 4개는 또 적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아이들이 주니까 시를 읽는 엄마가 되는 것도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제일 엄마들이 선생님 왜요? 일기 쓰기 숙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 일기 쓰기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일기가 뭡니까? 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께서 만약에 그때
일기를 안 썼더라면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그 7년 정유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는데 우리는 평화 중에도 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럼 왜 일기 쓰기가 중요하냐? 자기가 오늘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자기 생활을 한 번쯤 뒤돌아보는 거야. 근데 사실 저도 일기를 쓰는데 매일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정일지를 좀 써요. 왜 가정일지를 쓰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가족 시아버지 생신 때 뭐해 누구누구 왔었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써봐야겠다. 나는 애들한테 일기 쓰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좀 그렇게 좀 부끄러워. 그래서 확실히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래서 일기를 이제 그렇게 일지 비슷하게 쓰는데 사람들이 뭘 쓸지를 모르겠다. 엄마들이 고민이야. 전부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그래.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요새 감사일기란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 감사일기. 감사하다.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나. 아침에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오늘 주변에 예를 들면 아름다운 무슨 예를 들면 요새 참 하단 요새 많이 갖고 돼. 어머 꽃 참 예쁘게 갖고 나서 꽃을 봐서 감사하다. 따지고 보면요 감사하려고 안 먹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아주 특별한 거. 왜 그렇게 특별한 걸 찾는지 몰라.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특별하고 잘나고 뭔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뭔가 우월한 걸 찾는 게 참 많아.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평범 속에 도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평범이 돈이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만 찾으면 돼. 감사일기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 그 일기를 쓰다 보면 그날 자기가 돌아보면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친구하고 또 혹시 말다툼할 수도 있잖아요. 내일은 내가 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내가 삐죽거렸구나. 내가 너무 좀 급했구나. 어쨌구나. 어쩌고저쩌고. 진짜 반성이라는 거. 모두 다 반성을 해야지. 반성 안 하면서 다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기 쓰기가 사실은 글쓰기 기초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하는 게 있어. 선생님 제발 독후감 숙제 좀 내주지 마세요. 어떻게 지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데 독후감 쓰기를 제가 강조하느냐면 그 책을 읽고 그래도 한 두세 줄은 써놓을 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장문에 무슨 대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델센 동화집을 읽었어. 거기에 소녀가 하나 나와요. 닭장 들어가는 거. 그 왜 그림 없는 그림책에 나와. 그림 없는 그림책이 뭐냐면 달이 얘기하는 거야. 보름달이 그 안델센 동화. 또 안델센 잘 아실 거야. 아마 모르면 안 되죠. 안델센. 인어공주 유명하지. 그 안델센이 참 가난한 그 구두 그런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아마 전 세계 동화 작가 중에서 안델센처럼 모든 세계에서 다 환영하고 기억하고 아마 대를 이어서 수백 년 계속 이어갈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그분도 참 국적은 달라도 계속 존경스럽고 또 귀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때 그 소녀애가 왜 닭장에다가 암탉을 잡으려다가 아빠한테 야단을 맞았어. 그러면 안 된다고 암탉이 막 한데 그다음 며칠 있다가 또 그러다가 잡혔어. 그때 애가 막 울어. 울면서 사실은 미안하다고 안아주려고 그랬다. 그때 아빠가 그 소녀의 머리를 쓰다면서 그래 아빠가 급했구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 우리 부모들도 그런 적 있는지 몰라. 조금만 좀 자세히 보고 들어보고 하면 야단을 안 쳐도 될걸. 막 그냥 야단 치고 나중에 애가 얘기 들어보면 어휴 미안해서 정말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애들 가르치면서도 그랬고 내 아이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동화를 통해서 어른도 다시 한번 애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 예를 들면 이제 백설공주를 같이 읽어. 엄마가 이제 먼저 읽어. 그러면서 애한테 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엄마가 던지는 거야. 거기서 백설공주가 네가 볼 때 언제 가장 가엾었어? 그러면은 엄마 잃고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난쟁이 만나고 그럴 때 그래?
엄마 나도 엄마가 있어서 좋아하고 와서 목을 한번 끌어안는다든가 예를 들면 자녀와 함께 똑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제 얘기를 나누는 거야. 주인공이 이랬을 때 넌 어땠어? 뭐 이래가면서 굉장한 교육이에요. 그러면 애가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책 속에 이렇게 있는 이런 게 있구나. 너무 그리고 전집보다는 하나하나 한 곳씩 한 곳이 좋아요. 너무 이렇게 전 책을 그리고 책을 많이 사다 놓는 것보다 요즘에 조금 부진한 분들은 아마 주민센터를 가시면 거기에 예쁜 이름의 도서관이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모 은행에서 벽지, 벽촌 그런 섬마을에 좋은 일을 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주민센터에 옛날에 새마을 문고라는 게 좀 있었는데 좀 저가 있어. 그거를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사실은 제가 좀 앞장섰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30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 주제를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야.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정에서도 키워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키워주자.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오면 학급 문고를 놓고 무조건 한 권씩 자기가 보던 걸 책상에서 꺼내가지고 공부 시작하기 10분 동안 10분 독서가 있어요. 일본에서 나 따라 했더라고. 근데 일본에서 그런 게 있어요. 독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시를 외우겠죠. 이제 그런 시간에 같이 내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같이 줬으니까. 그러면 바다 그러면 애들이 다 같이 바다는 유치원하면서 같이 외우고.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걸 줬는데 그 작은 도서관에 가면 신간서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그 주민센터는 동네에서 가깝잖아.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그 방문해가지고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참 세상에 뭐 SNS로 다 보면 된다. 뭐 그리고 또 요새는 소설도 나오대요. 또 요새는 만화도 또 웹만화인가 해서 뭐 다 보잖아요. 인터넷인데 그래도 저는 생각에 어렸을 때는 책으로 된 이 책으로 된 독서를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종이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듣는 것이 교육상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글쎄 그렇다 할지라도 좀 독서 습관을 길렀을 때는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를 때는 그 종이로 된 그 도서를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정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점이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요새는 서점이 없어. 거의 다 SNS 애들이 문제집도 그렇대 요새는. 그러니까 서점이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서점 살리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점도 가서 카페처럼 이제 책도 팔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앉아서 조용조용히 차도 좀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분위기 또 자녀에게 그런 것도 좀 방문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도서관 큰데 아마 연속극이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삼성 네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요번 뭐 교보문고나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 말고 도서관인데 어마어마해. 무슨 막 궁궐 같아 막. 그거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찾아서 애하고 가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놀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도서관이 우리가 이제 조용했잖아. 옛날에는 도서관 하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사뿐 소곤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도서관도 좀 달라졌어. 막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감동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을 주는 것에 또 책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가는 것도. 그러면 어디 도서관부터 가냐? 사실은 국립중앙도서관도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 가장 책이 많은 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그다음에 국회도서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구마다 시립도서관도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새는 또 작가와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인문학 강의도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는 책만 보는 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할 때 자녀와 함께 시간 따져봐가지고 한번 같이 가서 강의도 듣고 작가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작가를 만나면 아이가 확 달라져요. 꼭 아이돌만 찾지 말고 우리 책을 지은 작가님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은 엄마가 신문을 보고 또 시도 외우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 사람이 책을 만들어요. 그죠? 또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99%가 책을 가까이 했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는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 도서관은 또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카네기라고. 그 철광왕 돈을 벌어서 미국 전역에다 다 도서관을 세워줬어요. 또 우리나라 같이 그때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카네기 장학금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도서관에 빌 게이츠가 나온 거예요. 그 빌 게이츠 고향에 세워놨던 카네기가 세운 도서관에 그 빌 게이츠라는 학생이 매일 도서관에 가서 거기 있는 책을 거의 다 볼 정도로 섭렵했어. 무슨 MS 도스 이거 인터넷 금방 나온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의력은 모든 걸 융합돼 있어야 돼. 모든 것을 합쳐서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훌륭한 것이 나와서 결국은 전 세계 문화도 바꾸고 전 세계 모든 생활도 바꾸고 다 바꾸죠. 우리가 책을 읽는 아이, 책을 읽는 자녀 성공하기 바란다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는 뭐를 할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막 계실 거야. 바로 자녀의 학습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집중입니다. 기본이 뭐냐, 자녀 교육에서. 아이가 즐거워야 된다. 즐거운 것에는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갖다 보면 집중을 하게 돼요. 한자가 어휘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글씨를 정자체로 쓰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 맞춤법을 1, 2학년 때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더 이상 배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기 같은 거는 만약 담임 선생님이 안 하신다면 아마 지금 집에서 어머니들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